씹는 즐거움을 100세까지 오래오래. 치아 튼튼 프로젝트 치아 건강 닥터스. 안녕하세요, 윤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입니다. 네. 오늘 출근하는데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야,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정말 뽀얗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런 날에는 괜히 외출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치아 건강 상식들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도 알찬 내용들 많이 준비했다면서요? 그럼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저희가 모아서 그야말로 치아의 건강에 마스터가 되실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생방송 중에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번 알려드려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나는 좀 이런 부분이 불편한데 하셨던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서울전화 026676-0012번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접수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문자 상담도 가능하죠. 샵 8181번으로 자신의 치아 고민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알찬 상담 준비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치아 건강의 지식도 쌓고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치아 건강 닥터스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당신의 치아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시간으로 오늘 순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아 건강 상식은 물론이고 지식까지 차곡차곡 쌓아보도록 할 텐데요. 권순찬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죠. 네. 자, 원장님한테 먼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혹시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죠. 좋아하세요. 예. 지은 씨는 어때요? 사실 네. 여기 대본에는 드라마 좋아한다고 적혀 있기는 한데 제가 거짓말을 못해서 네. 저는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용경빈 아나운서는 드라마 좋아하세요? 저는 별명이 있거든요. 용주부라고. 드라마 보고 그렇게 울어가지고 드라마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네. 최근에 제가 빠져있는 드라마는 사극 드라마거든요. 정조와 네. 의빈의 이 애틋한 사랑 오. 보면서 또 울고 있어요, 저. 그런데 네.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사실 재밌는 게 이렇게 조선시대 왕들도 이가 분명히 아팠을 거 아닙니까? 이때는 어떻게 했을지 굉장히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그때는 치과가 있었을 리도 만무하고. 그러니까요. 네네네. 사실 기록상에 보면 네. 세조, 성종, 연산군, 중종, 광해군 이런 임금님들이 예. 치통으로 되게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지금 오. 말씀하시는데 약간 허준 같으셨습니다. 허준 드라마 많이 봤어요. 예, 그러셨군요. 아니 근데 저는 상상이 안 가는 게 사실 뭐 세조라든지 연산군이라든지 굉장히 뭐 드라마 속에서 굉장히 강한 캐릭터로 그려지잖아요. 그쵸. 그런 강한 왕들도 치통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니까 그러니까요. 약간 상상이 안 가기도 하는데 어땠나요? 실제로 중종 임금 같은 경우에는 평생 동안 치통으로 고생을 많이 했고요.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칫솔을 가장 먼저 쓴 임금님은 연산군으로 되어 있는데 네. 연산군은 20살, 20살 젊을 때부터 치통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종 임금께서도 너무 심해서 치통이 너무 힘들 때는 세자한테 국사를 맡기고 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또 역사 공부하는 것 같은 재미도 있네요. 말씀해 네. 주시니까. 근데 또 치통으로 고생한 왕이 보니까 광해군도 그렇게 치통으로 고생을 했다고 해요. 근데 광해군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허준의 허준이 그 광해군의 어이 아니었을까요? 아, 진짜요? 네. 저도 네네네. 몰랐지만.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사실 치과 치료라는 게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어떤 물리적인 그런 치료가 필요한 것들이 많고 약으로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선시대 최고의 의원이었던 허준조차도 그 치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겠어요. 아니 광해군이 권순찬 원장님 만났더라면 치통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드네요. 근데 궁금해지는 게 조선시대에서도 좀 치과 치료가 있었나요? 그때는 치과가 없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고통을 좀 이겨냈나요? 일단 약으로 해결했고요. 아. 네네네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방법, 뭐 소금을 이용해서 닦는다든가. 네. 네네네. 그래서 칫솔이 들어온 이후에는 조금 달라졌겠죠. 네. 그리고 근데 이 시대가 사실은 다른 게 현대로 올수록 아무래도
단 것들을 많이 먹고 치아에 좀 더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사실 네. 원시 시대에도 당연히 치아가 있는 우리 인간들이 있었지만 네.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치아에 어떤 질환들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건 식습관하고도 사실은 상관이 있죠. 예. 아유, 저는 정말 지금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도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근데 원장님 아무래도 뭐 이 치료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 그럼요. 이런 치통을 피하기 위해서 예방법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치과 질환은 예방하고 미리 준비하는 게 사실 경제적인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치솔질을 잘하는 것도 물론 기본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조적인 수단인 치실과 치간 칫솔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쓰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정기적인 검진 그리고 스케일링 예.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받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죠. 정기 검진을 통해서 내 치아의 건강 상태를 꾸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저희가 이렇게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상식이 되는 지식까지 오늘 재밌게 한번 또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치아 건강 고민과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채널 고정해 주시죠. 1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치아 건강의 고민과 궁금증을 시원하게 날려보낼 수 있는 건강하십니까? 순서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니까? 지은 씨는 치아 건강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비교적 요즘 건강한 편인 것 같아요. 윤경빈 아나운서 어떠세요? 저는 건강하기 위해서 양치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네. 글쎄요, 또 이렇게 피곤한 날은 양치 좀 안 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약간 정말요?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부끄럽네요. 네. 이렇게 이제 치아 관리가 성실히 하면 물론 좋지만 네. 그게 현실적으로 막 귀찮을 때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치아 고민이 생기실 것 같아요. 네. 치아 고민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전화 0266-0012번, 0012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죠.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접수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어르신들 건강 유지와 삶의 질을 높여주는 틀니. 틀니는 65세 이상 어르신 2명 중 1명이 사용할 만큼 보편화되었다. 기원전 700년경에도 사용했던 기록이 남아있는 틀니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와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즐겨 사용했을 정도. 하지만 22세의 어린 나이에 이미 틀니를 착용했던 조지 워싱턴은 나중에 틀니 때문에 잇몸이 심하게 망가져 고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누구라도 나이가 들면 사용할 수 있지만 오래 사용하면 헐겁고 아프고 씻기 힘든 틀니. 불편하고 아픈 틀니를 대신해 치아는 물론 전신 건강까지 지켜줄 치과 치료. 치아 건강 닥터스에서 알아보자. 네, 아니 오늘 뭐 조선 시대부터 이제 미국의 대통령도 이제 틀니를 썼다는 이런 그러니까요. 상식까지 또 저희가 체크해 보게 되는데, 아니 워싱턴 대통령이 틀니 썼던 거 알고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저 네. 몰랐는데 심지어 그 화면을 보니까 저게 나무라고 하네요. 굉장히 이 틀니의 역사가 오래됐네요. 맞습니다. 정말 뭐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예전에는 치아가 없거나 하면 당연히 틀니에밖에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원장님?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이라도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치주 치료라든가 치아를 세이브하기 위한 그런 치료들을 아주 열심히 했죠. 네, 물론 지금도 물론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은 네. 결국 호플리스한 수명이 다한 치아는 그래도 예전 같으면 틀니를 불편하게 썼는데 요즘은 그래도 임플란트가 생겨서 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네. 빨리 발치를 해버리고 임플란트로 가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치아가 모두 상실됐을 경우 옛날의 경우에는 이렇게 틀니를 했잖아요. 요즘은 틀니 말고도 다른 치료법도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도 물론 틀니를 하는 분들도 네. 있고요. 첫 번째로 틀니가 치료법이 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전체를 다 임플란트로 교체하는 임플란트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치조골의 상태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전체를 다 하기 힘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몇 개의 임플란트, 작은 임플란트를 소수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도 있습니다. 어. 네네. 혹시 저희가 준비된 자료가 있으니까 좀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원장님? 네. 무치약이거나 모두 발치를 해야 될 때 예. 아래 위로 각각 보통 8개에서 10개의 임플란트를 넣으면 예, 우리 치아 개수인 14개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전체 치아를 완전히 임플란트로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조골이 허용하지 않거나 혹은 경제적인 비용 이유 때문에 좀 부담이 되시는 어려운 분들은 그거보다 작은, 물론 치조골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그렇죠. 4개에서 6개의 임플란트로 전악 치아를 수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저는 사실 네. 그 치아가 28개잖아요. 그럼 네네네. 28개를 다 심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뭐 8개에서 10개를 통해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또 쉽게 치료가 가능하겠네요. 네, 생각보다 좀 부담을 더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오늘은 전악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전악이라는 거는 전체 치아를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원장님? 네, 맞습니다. 전체 치아 한다고 하니까 왠지 전체를 하니까 더 오래 걸릴 것 같고 더 힘들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치료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디지털이 도입되기 전에는 예. 실제로 절개를 하고 수술을 전통적인 우리 방법으로, 지금도 물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힘든 건 사실이었죠. 예.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 수술로 인해서 조금 더 수술 시간이 짧아지고 통증도 적어지고 예. 그리고 절개를 안 하는 경우가 많고 해서 치유도 빠르고 통증도 감소합니다. 예. 예, 그래서 또한 이 임플란트를 다 장착하고 나서는 임시 치아를 당일날 혹은 피가 나서 불가능하면 수일 내로 틀니가 아닌 자기 치아 같은 임시 치아를 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훨씬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감소하죠. 일단은 무절개라는 게 저는 굉장히 와닿는데, 무절개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임플란트를 하는데 전혀 절개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오. 네네. 그러면 그만큼 당연히 회복 기간이 빨라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맞습니다. 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전악 임플란트 하면 뭐 치료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네네. 않다라고 하니까 좀 더 눈여겨서 설명을 듣게 되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빠른 치료가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해요. 네. 전악 임플란트를 이렇게 디지털로 해서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사실 우리가 눈으로만 이렇게 잇몸을 열지 않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 눈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네. 사실 정확성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장비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CT를 찍고요. CT를 찍어서 뼈 상태를 그대로 체득을 하고 네. 그리고 이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바와 같이 구강내를 그대로 재현하는, 컴퓨터로 재현하는 오. 본뜨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기존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접목시켜서 미리 치아를 디자인해 봅니다. 나중에 들어갈 치아를. 예. 네네. 그래서 그 치아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넣기 위해서 모의 수술을 하는 거죠. 어허. 시뮬레이션 수술을 예. 미리 해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가이드대로 넣기 때문에 수술할 때에는 가이드대로 임플란트를 바로 식립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정확하게 내가 처음에 선정한 그 위치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훨씬 짧아지고 CT와 이 스캔을 이용해서 미리 치조골의 위치를 파악해 뒀기 때문에 네. 굳이 눈으로 보지 않고 절개를 하지 않아도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CT를 통해서 내 잇몸 모양 그대로를 그야말로 본을 떠서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 정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럴 것 저는 같아요. 지금 설명 듣는 중에 사실 모의 수술이라는 건 조금 궁금하거든요. 뭐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모의 수술인지 조금만 정확하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 CT를 찍으면 예. 우리 치조골의 뼈의 두께나 모양, 위치 등이 파악이 됩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엑스레이니까 우리가 실제 눈에서 이렇게 구강내를 보는 모습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합치기 위해서 구강내를 스캐너로 그 구강내 모양을 그대로 촬영을 해서 네. CT와 합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구강내에서 보는 모습도 있고 CT도 있기 때문에 컴퓨터 상에서 구강내에서 우리가 볼 때 절개를 하지 않아도 정확한 치조골래 내가 생각한 그 위치에 임플란트를 넣을 수 있게 그렇게 가능히 한 거죠. 예, 예. 네. 그러니까 모의 수술하는 과정에서는 거기까지 다 올려놓고 해보는 건가요? 그렇죠. 임시 치아 같은 거.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모의 수술을 사실 하기 전에 예. 임시 치아를 먼저 디자인합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 최종 목표는 나중에 올라갈 치아를 예쁘고 기능적으로 좋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치아를 가장 좋은 위치에 먼저 디자인을 한 후에 그 치아 위치가 되도록 임플란트를 시뮬레이션 수술을 하는 것이죠. 네네. 그렇군요. 아, 저는 모의 수술이라고 해서 수술을 2번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또 부담을 가졌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 이 모의 수술로 미리 시뮬레이션 같은 거를 좀 돌려보니까 네. 이 환자한테 정말 최적의 디자인을 맞출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정확해. 네네. 예, 좋습니다. 자, 미리 만들고 올려봐서 환자에게 최적의 식립과 계획 디자인을 찾는다. 이게 바로 전학 디지털 임플란트의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 뭐 이런 거 할 때 주의할 점 같은 거 있나요? 혹시 미리? 일단 예. 처음 내원하면 CT와 아까 말씀드린 구강 스캔을 필수적으로 찍고요. 예. 예, 그래서 시간 여유만 며칠만 있으면 사실은 이 모의 수술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일날 수술을 하러 오실 때는 네. 네. 우리가 미리 마음에 당뇨가 있다거나 그런 분들은 미리 조절을 하고 오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예. 그 외에 그냥 평소에 몸이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네. 예,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만 좀 안 드시고 가셔도 네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본인 들었습니다. 얘기 아닌가요? 아, 약간 찔리네요. 네. 자, 저희가 또 치아 상식들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방송 보시면서 나 조금 쑥스러운데 막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전화 받아드릴게요. 맞습니다. 서울 전화 02-6676-0012번, 6676-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문자 상담부터 한번 받아볼까요? 네, 그렇죠. 한번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대 여성분입니다. 외할머니께서 현재 틀니를 쓰시는데 최근에 이 틀니가 부러져서 아이고 저런 동네 치과에 가니까 남은 이빨이 썩어서 다 뽑아야 하고 더 이상 틀니 사용이 힘들다면서 임플란트를 10개를 하는 걸 오. 추천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손에 관절염도 있으시고 항생제가 너무 독해서 토도 하시고 제대로 된 식사도 잘 못 하시는데 과연 이런 임플란트를 견디실 수 있을까요? 라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 치료가 상당히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원장님 보시기에는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솔루션 제시를 해주실 건가요? 예. 연세가 80대라면 사실 전신적인 어떤 체력도 떨어지고 치조골의 상태도 사실 틀니를 오래 쓰셨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좋지 못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음. 이런 경우에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10개 임플란트를 하기에는 뼈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체력적으로도 그 수술을 받아내기에는 힘이 들고요. 아무리 디지털 수술로 해서 빨리 끝난다 하더라도 10개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틀니를 오래 쓰셨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치조골이 많이 퇴축되고 잇몸이 없으면 틀니를 더 이상 쓰기가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틀니를 밑에 턱의 경우에는 2개 정도 심어서 임플란트를 위에 고정시켜서 예, 그렇게 하는 틀니 고정 임플란트 고정 틀니를 하시면 네네네네. 예, 훨씬 틀니가 안정적이고 어. 예, 기존의 틀니보다는 훨씬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통해서 틀니를 더 튼튼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리고 또 이 10개가 사실 부담스러우니까 예.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린 최소 전학 임플란트, 최소 임플란트 전학 임플란트를 하면 4개에서 6개 정도를 심어서 하면 그나마 부담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이분께서 보니까 관절염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항생제도 네네네. 드시고 네네네. 이런 경우엔 좀 더 주의하거나 해야 될 건 없을까요? 사실 전신적인 질환들은 예. 치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들은
고혈압이라든가 예. 네. 당뇨, 뭐 이런 것들인데 네. 사실 관절염이 그렇게 치아의 어떤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그것들만큼 미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소에 몸이 어쨌든 간에 전신적인 게 조금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디지털 수술을 통해서 최소한의 이 수술 시간을 가지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되려 이분께는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겠어요. 그럼요.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네네네. 10개 모두 하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또 대안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고 계세요. 이번에도 문자 한 분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40대 남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이 윗니치아에 브릿지가 빠져서 임플란트를 2개 했습니다. 뼈 이식과 함께한 임플란트 2개 중 1개가 염증으로 인해 빠져가지고 한 달 반 동안 염증 치료 후 다시 임플란트를 하고 오늘 열흘째인데요. 또 염증이 생겨서 부었습니다. 설마 또 빠지는 건 아니겠죠? 아이고.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염증이 생긴 상황이라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빠지고 그러나요, 원장님? 예, 임플란트도 금속이라서 썩지는 예. 않지만 예. 치주염은 생깁니다. 아. 그래서 임플란트 실패도 사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물론 확률적으로는 뭐 성공 확률이 훨씬 높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실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디지털 임플란트가 수술도 빠르고 회복도 빠르고 하지만 네.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자꾸 이 염증이 생겨서 임플란트가 안 좋아지고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다시 만일에 재수술을 하게 되면 음. 급하게 하지 말고 충분히 염증이 빠지길 기다리고 또 치조골이 충분히 아물고 잇몸이 충분히 아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여유 있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마디로 염증 관리부터 먼저 좀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는 거군요. 네네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우선은 염증 관리부터 하시고 그 다음부터 임플란트를 제대로 식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서 좀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치아 상식 이야기들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좀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50대 환자분이세요. 근데 50대면 사실 그렇게 연세가 많지는 않으신데 아니죠. 어쩌다가 다 전체 이빨을 못 쓰시게 되셨을까요? 그러게요. 예, 아무래도 유전적인 어떤 이유가 사실은 크고요. 네. 네네, 부모님 중에 2분 혹은 1분이 치아가 많이 안 좋으면 그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물론 관리의 측면도 있겠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충치가 아주 심하고 치조골도 많이 파괴가 되어서 치아가 많이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딱 보기에도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네요. 네, 뭔가. 네, 네. 예. 진짜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사진을 통해서도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또 치료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어떻게 치료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살릴 수 있는 치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전악 임플란트를 계획으로 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CT를 촬영하고 보시다시피 사진에서 임시 치아를 디자인한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가이드를 만들고 시뮬레이션 수술을 한 게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 수술을 통해서 임플란트 위치를 미리 정해서 수술을 빠르게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일단 50세인데 전악 임플란트 한다는 게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었겠지만 또 이렇게 예후가 좋게 잘 치료가 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맞아요. 원래는 틀니를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편리하게 상대적으로 치료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네. 자, 다음에 만나볼 사례도요. 지금 보니까 50대 분인데요. 이분은 이미 좀 틀니를 사용을 하고 계셨다고요? 네네. 치아가 전체가 하나 둘씩 빠지고 예. 부분적으로 불편하게 살다가 틀니를 했는데 예. 틀니에 도저히 적응이 안 돼서 너무 힘들다. 씹지도 못하겠고 발음도 안 되고 음식 맛이 없다. 아하. 예. 그래서 내원하신 분입니다. 틀니를 하면 음식 맛도 좀 떨어지나요? 그럼요. 네, 잇몸을 덮으면 예. 음식 맛을 잘 못 느낍니다. 아이고. 어떤 상태셨는지 또 화면을 통해서 한번 계속 만나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네네.
처음 내원하셨을 때 치아가 위쪽에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아이고. 네네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틀니를 겨우겨우 쓰고 계셨는데 예. 전학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으로 치아를 디자인하고 시뮬레이션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네. 수술한 바로 직후의 사진이 중앙에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나중에 최종 보츠를 완성해서 이렇게 와. 치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네네. 그야말로 좀 정갈하게 깔끔하게 좀 잘 식립이 됐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또한 역시 디지털 임플란트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죠. 거였겠죠? 컴퓨터에서 예. 사실 저희가 환자 구강 내에서 직접 임플란트를 식립하다 보면 예. 아무래도 삐뚤어지고 이런 음.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컴퓨터 내에서 시뮬레이션 수술을 통해서 그 위치를 정하고 방향까지도 미리 다 정해놓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가지런한 수술을 웬만하면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디지털 임플란트 굉장히 신뢰가 좀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계속해서 좀 한 가지 사례 더 만나보면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네. 이번에는 좀 나이 때문에 나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좀 틀니 치료를 피하고 싶다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네네. 이 사례 한번 만나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네. 예. 이분도 제일 처음 케이스처럼 치조골 파괴가 심하고요. 우식도 심하고 그래서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치아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학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굉장히 좀 부정적 네네네. 부정 네네네. 교합에다가 뭐 치아도 씹기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사진의 모습이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중앙의 사진을 보면 예. 네. 완성 후의 모습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중앙에처럼 보철물이 완전히 완성돼서 이렇게 가지런한 치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족도도 네네. 높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수술 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며칠 내로 임시 치아가 들어가서 예. 식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으니까 훨씬 만족도가 높죠. 그렇게 또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일 가장 것 같고요. 최고죠. 마음으로도 사실 내가 벌써 틀니를 해야 돼라는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네. 임플란트 치료를 통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이네요. 맞습니다. 다음 사례 또 만나볼게요. 예.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미리 계속 방송 전에 사진을 보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좀 치아 상태가 굉장히 많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장님. 네네네. 일단 치아가 빠지고 나서 네. 그때그때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치아 배열조차도 흐트러지고 예. 교합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교합이 완전히 무너져서 저작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하는데요. 예. 이분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임플란트, 전학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오른쪽처럼 이 시뮬레이션 수술을 통해서 수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보철물이 들어가서 아주 가지런하고 예쁜 치아를 갖게 되었습니다. 야, 물론 이거- 기능적으로도 훌륭하고요. 그럼요. 네네. 결과만 놓고 보면 이거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맞아요. 근데 지금 아까 같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 치아 사진을 보니까 네네. 그야말로 보기에도 조금 남들 앞에 보이기에도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그랬을 것 같거든요. 씹는 것도 당연히 불편하셨을 것 같고 미용적으로나 자신감 같은 걸 얻는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럼요. 예.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예. 이렇게 교합이 무너지고 심미적으로 안 좋은 치아를 가지고 있다가 네. 이렇게 예쁘고 가지런하고 기능적으로 훌륭한 치아를 갖게 되면 음. 딱 두 가지 반응이 와요. 첫 번째는 활짝 웃게 된다. 아. 두 번째는 살이 쪘다. 네네. 잘 드셔가지고. 네네네. 아이고 네. 다행이네요. 네네. 행복한 걱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는 혹시 이렇게 임플란트를 좀 해주시고 나서 좀 본인도 만족이 되십니까? 그 환자의 그럼요. 어떤 그런 만족도를 네네. 보실 때? 뿌듯하죠. 어떨 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농담으로 제가 예. 네. 다이어트비 드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 먹는 즐거움이 상당히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너무 크죠. 맞아요. 저희가 예. 방송 전에도 오늘 오징어랑 먹태 얘기했잖아요. 근데 치아가 안 좋으면 예. 이런 오징어나 먹태를 먹는 이 즐거움도 잃게 되니까 정말 우리 원장님께서는 마음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맞는 제가 얘기네요. 첫 시간에도 했지만 오늘 다시 만나면서 다시 하게 됐어요. 근데 꼭 이렇게 질기고 딱딱하고 이렇게 씹기 어려운 것만 씹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네. 부드러운 것들도 사실 치아가 아까 그 정도 상태면 씹지 많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예, 심한 경우에는 예. 거의 뭐 죽만 먹는다, 아, 대충 넘긴다. 정말 인생 네네. 무기력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맛있는 것도 네네. 못 드시고. 그럼요. 예. 보통 이렇게 전악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예전에는 예. 사실 전학을 하면 치조골 이식도 해야 되고 예. 그런 경우에 3시간씩 이렇게 오. 걸렸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은 전학을 해도 예. 1시간 내외. 1시간이요? 네네네. 전악 임플란트인데. 네네. 이렇게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미리 시뮬레이션 한 걸 토대로 그대로 수술만 하면 되는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네. 훨씬 간편하고 쉽게 되었죠. 근데 그러면 임시 치아 같은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건가요? 아니면 그 뭐 CT를 그렇습니다. 돌리고 나서 바로 그 사이에 어, 대기하는 시간이 없나요? 아까 앞에서 본 예. 네. 미리 디자인한 그 치아를 컴퓨터 상에서 디자인해서 예. 그걸 3D 프린터로 뽑습니다. 어. 네네네. 그래서 미리 뽑아 놓죠. 예, 그래서 예. 수술하고 난 뒤에 일단 출혈이 멈추고 나면 바로 임시 치아를 장착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네. 그게 하루에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네요? 하루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예. 환자분께서 뭐 이 수술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그 다음 날 할 수도 있고요. 아하. 수일 내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네. 늦어도. 예. 기존 치료법에 대비해서 치료 시간을 3분의 1가량 줄이는 거잖아요. 대략, 예.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나도 저 치료 좀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원장님, 모든 분들이 이 전악 임플란트를 할 수는 없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치조골 퇴축이 너무 심하거나 치조골 퇴출? 퇴축, 네네, 네네. 치조골이 너무 녹았다는 거죠. 아, 네, 네네네. 잇몸뼈가 예. 너무 녹은 경우에는 아. 네네 이렇게 전악 임플란트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예. 차선책, 예. 틀니는 너무 불편하니까 예. 네, 최소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치아를 만든다거나 임플란트로 고정해서 틀니를 조금 더 튼튼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쓴다거나 네. 그런 방법을 차선책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김에 좀 궁금합니다. 아까 치아 잇몸 관리부터 먼저 해야 될 경우도 있다고 해주셨잖아요. 이 잇몸 케어는 어떻게 하는 게 평소에 일단 제일 좋고 안 좋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나눠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평소에 건강하신 분들은 예. 네. 일단 이 하루에 4번, 저는 4번 하는 걸 어떤 추천드리거든요. 걸 칫솔질을요. 양치를요? 네네네네. 오. 밥 먹고 나서 예. 한 번씩 그러면 네. 3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 전에. 아.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하나요? 네네네. 자기 전에가 왜 중요하냐면 예. 물론 뭐 야식을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잠잘 때는 예. 침이 적게 분비돼요. 어. 그러면 잠잘 때 치아가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네. 치아의 어떤 자정작용이 적어져서 네. 그래서 자기 전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꼭 해야 되고요. 네.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양치질을 꼼꼼히 하는 것만으로도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치과에 1년에 꼭 한두 번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스케일링을 받는 것만으로 좋아지는데 치주가 이미 안 좋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기본적인 집에서의 관리 방법 외에도 예. 치과에서 잇몸 치료, 네, 잇몸 치료를 받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또 받는 횟수를 네. 1년에 건강한 사람이면 한 번 오는 거를 2번, 3번 정도 방문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칫솔질 시간도 예. 치주가 안 좋으신 분들은 우리가 보통 3분이라고 하잖아요. 예. 네.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오래 네네 하시길 권장드려요. 근데 그 잇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양치를 하는 것과 치아의 어떤 치석이나 이런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양치하는 것과 조금 관리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나요? 양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사실 일단 치석이 되면 예. 네. 칫솔질로는 그 치석은 제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우리가 치과에 방문해서 예.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치태가 생겼을 때부터 치석의 전 단계를 치태라고 하거든요. 네.
치태가 생겼을 때부터 꼼꼼하게 치석이 되기 전에 미리 잘 닦는 게 중요하죠. 네. 칫솔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주고 계신데 네. 요즘은 근데 이제 집에서도 관리 열심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집에서 이 워터픽도 사용하거든요. 네. 그러면 오. 이 워터픽이라든지 전동 칫솔을 이용하는 게 음. 평소에 치아 관리에 좀 더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어. 네네네. 일단 전동 칫솔이나 예. 워터픽은 아까 처음에 나왔던 치실이나 네네. 우리가 치간 칫솔처럼 네. 어떤 부수적인 양치질 외에 부수적인 아주 도움이 되는 도구이고요. 전동 칫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신체적으로 네.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혹은 그런 분들한테 대신 양치질을 시켜줄 때 이럴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또 어린애들, 네네, 양치가 잘 안 되는 어린애들, 예. 예. 그럴 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워터픽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렇게 물로 이렇게 잇몸 사이를 쏘게 되잖아요. 잇몸 마사지 효과가 있습니다. 아하. 네네. 물론 치아 사이에 어떤 이물질, 우리가 칫솔질로 쉽게 제거가 되지 않는 예. 그런 이물질들을 좀 더 세세하게 제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네. 마사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중년 이상의 치주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워터픽을 사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런 장점들이 또 있을 수 있었군요. 잘 몰랐던 정보까지 이렇게 또 챙겨봤습니다. 자, 아까 여쭤봤던 부분으로 좀 다시 돌아가 보면요. 전악 임플란트를 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 일단 잇몸 치조골 이 건강 자체가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럼 임플란트를 아예 포기하거나 그러진 않아도 됩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대부분 이 나이 드신 분들, 연세가 네. 많으신 분들도 사실 이 어금니 쪽에는 치조골이 많이 흡수가 돼서 예. 임플란트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니 쪽은 그래도 뼈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예. 앞니 쪽에다가 임플란트를 2개에서 4개 정도 네. 심어서 그 위에 틀니를 고정해서 음. 틀니가 이 움직이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네. 또 조금 더 이 치조골이 허용한다면 예. 틀니를 사용하지 않는 예. 최소 개수 4개에서 6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예. 틀니를 사용하지 않는 전악 임플란트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자료에 관련된 얘기이신 거죠? 네네네. 그러면 임플란트와 보철은 뭐가 좀 다른 게 있나요? 치조골이 많이 흡수됐다는 뜻은 예. 네. 그만큼 잇몸도 많이 내려가는 상태가 많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틀니를 사용하지 않고 완전하게 고정해 돼 있는 보철물을 쓰긴 하는데 네. 그냥 하면 이렇게 너무 턱뼈가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치아가 너무 길어 보이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철물에 잇몸까지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잇몸과 치아를 동시에 표현을 해서 보철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고정해서 틀니를 사용하지 않고 끼우게 되는 것이죠. 보철물은 그럼 잇몸을 대신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잇몸하고 아. 치아를 같이 대신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참 필요한 것에 따라서 이렇게 다 또 맞춰드릴 수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네요. 맞아요. 예.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치료가 약간 틀니의 경제성 그리고 임플란트의 편리성을 결합해 놓은 치료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뼈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못 해야 되나 나는 이런 실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예. 또 한 가지 경제적인 거 우리가 아. 무시할 수 없죠. 네.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면은 어떤 부분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좀 절약이 될 수 있는지도 한번 눈으로 딱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사실 지금 이 케이스에서 예. 위에 턱을 보면 예. 임플란트를 6개를 심어놨어요. 예, 제일 네네네. 위에 그렇죠. 가운데 쪽으로 네네네네.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오른쪽 위에 보면 네. 네네, 임플란트를 6개를 식립했습니다. 예. 물론 이분의 뼈 상태를 보면 사실은 6개 이상을 식립할 수 있는 케이스예요. 근데 경제적인 어떤 비용의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니까 예. 차선책으로 6개를 해서 그나마 이 치조골이 허용하기 때문에 예. 6개를 식립해서 이 치아를 전체를 만드는 거죠. 네네네. 네네네.
6개만 했는데 치아 전체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네. 조금 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정확하게? 우리 치아는 예. 네. 자연치들은 사실 각각 다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그 하나가 흔들리고 예. 뽑히게 되는데 네. 임플란트는 서로 묶게 됩니다. 네네네. 여러 개를 인접해서 심으면 예. 서로 묶게 되는데 사실 한두 개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 힘을 발휘 못 하는데 네. 임플란트는 만일 두 개를 식립을 하면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3 정도가 되는 거죠. 네. 힘을 같이 받쳐주는. 예, 예, 네네. 예. 그래서 6개를 식립했다 하더라도 음. 6개를 같이 묶어서 음. 같이 힘을 나눠서 분산시키고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서로 보완 작용을 한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네네네. 거군요. 그러니까 잇몸이 없는 경우에도 이 치료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니까 네. 굉장히 솔깃하게 느껴지네요. 근데 맞아요. 원장님 결국은 내 잇몸 상태가 어떤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네, 그게 필수적이죠. 음. 네네. 그래서 6개를 식립하는 분들도 뼈 상태를 미리 체크해서 당연히 도저히 뼈가 없는 부분은 이렇게 못하니까 뼈 있는 부분을 미리 CT나 이런 엑스레이에서 평가를 해서 예. 뼈 있는 부분을 다 이렇게 선택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예. 그렇게 해서 서로 묶어서 이렇게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이죠. 네. 일단은 그걸 받쳐줄 수 있는 근간이 중요하다. 그럼요. 예, 네. 요거를 좀 여러분들 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또 저희가 얘기를 듣는 동안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선은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 시간 생방송 중에만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을 좀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전화가 열려 있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들어온 문자 사연 한번 받아보죠. 네, 70대 남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당뇨병 때문에 앞니 부분 빼고는 전부 치아가 빠졌습니다. 지금 틀니를 끼고 계신데 임플란트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당뇨 때문에 임플란트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잇몸이 약해져서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요맘때 어른분들이라면 누구나 좀 걱정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당뇨라는 게 워낙 또 흔하잖아요. 네네네. 예. 당뇨가 심하면 예. 사실은 치과 치료도 수술이기 때문에 예. 네.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니시는 내과에서 어느 정도는 약을 드시고 조절을 해서 네.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데 예. 그래도 이 최소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그나마 부담이 좀 적죠. 왜냐하면 10개씩 심어야 되는 수술은 사실 당뇨가 심한 분들은 부담스럽고 실패의 가능성도 훨씬 높아지거든요. 네네. 하지만 최소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아까처럼 틀니를 쓰긴 쓰되 틀니를 좀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2개 정도를 식립하면 되는데 하악의 경우에는 예.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틀니 속에 임플란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위치 자체를 뼈가 없는 부분에 어렵게 식립을 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CT에서 미리 파악을 해서 그나마 뼈가 좋은 그런 위치에 디지털로 신속하게 식립을 하면 당뇨가 좀 있는 분들이라도 훨씬 간편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나 뭐 네. 당연히 당뇨병은 동시에 케어를 하면서 네네네. 또 잇몸으로서도 버틸 수 있는 곳들을 정확하게 찾아서 이런 곳에 심어주면 충분히 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는 동안 전화가 왔습니다. 네. 전화를 받아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연세를 한번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고요. 예. 그 엄마 때문에 좀 상담할까 하는데 엄마가 올해 만으로 84시요. 84시시고요. 네네네.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오늘? 그 엄마가 예. 저 틀니를 끼는데 좀 불편해하셔가지고 저 방송 보니까 뭐 임플란트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좀 연세가 많으신 여보세요? 예, 예. 네, 듣고 말씀하시면 있습니다. 됩니다. 연세가 많으신지 좀 가능할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그 예. 엄마가 당뇨는 없으시고요. 네네. 네. 그 혈압이 좀 높으시고 예. 한 3년 전에 뇌경색이 잠깐 왔다 간 적이 있으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 가능할지 좀 여쭤보려고 예. 전화드렸거든요. 틀니를 혹시 착용하신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한 10년이 넘으셨죠? 오래 쓰셨네요, 그래도. 네네네. 근데 지금은 임플란트를 좀 고려해 보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원장님, 혹시 더 궁금한 네네네. 거나 여쭤보실 게 있으면. 네. 아래 위로 다 틀니를 사용하시나요? 네. 특히 불편한 게 혹시 아래 위 중에 또 있나요? 아니 좀 헐겁다 그러시고요. 네네. 좀 아래가 좀 더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래 위 쪽. 그렇죠. 네네네. 사실 틀니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아래쪽이 더 불편하다고 하세요. 아, 왜죠? 우리가 위에 틀니를 쓰면 예. 그냥 이렇게 중력 때문에 툭 떨어져서 불편할 것 같지만 실제 위에 틀니는 입천정을 덮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이고 통증이 덜합니다. 근데 밑에 치아의 경우에는 틀니가 아주 좁게 잇몸뼈를 덮기 때문에 예. 또 혀도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밑에 잇몸뼈가 없는 경우에 훨씬 불편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틀니를 쓰시는 분들은 밑에가 많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84세라고 하셨죠? 네네. 네네.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 예, 예. 그리고 뇌경색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예. 미리 예방적인 항생제를 복용을 하고 나서 하고 또 이렇게 2개 정도를 심어서 그 위에 틀니를 받치는 네. 아까 설명드린 그런 방법을 쓰면 수술 시간이 불과 뭐 10분, 20분 예, 요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네,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아, 네네네. 요즘은 그렇군요. 80대 어르신 분들도 예. 이런 시술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80대 분들에게 더 최적화된 어떤 시술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거든요, 네네. 조심스럽게. 네네. 예. 그러니까 자. 아무래도 지병이 있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항생제 복용 후에 치료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이 점 기억하시고 가까운 병원 꼭 내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치아 상식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전학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치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다시 정리해 주세요, 네네네. 원장님. 전학 디지털 임플란트는 치아 전체를 임플란트로 대신하는 기능을 말하는 것인데 예. 디지털을 이용해서 이 가이드를 만들어 수술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예. 말씀대로 시뮬레이션 수술을 통해서 미리 임플란트의 위치를 정하고 그대로 가이드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네. 붓기가 덜하고요. 음. 통증도 당연히 적고요. 절개를 거의 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하기 때문에 예, 회복도 빠르고. 그렇죠. 예. 예, 수술 후에 회복도 빠르고 예. 그리고 수술 후에 임시 치아를 미리 만들어 놓은 임시 치아를 바로 장착하기 때문에 예. 예, 일상생활 회복이 빠르고요. 수술 후에 틀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네. 틀니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치아랑 비슷한 임시 치아를 바로 사용하게 되고요. 네. 최적의 위치의 임플란트를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도 그리고 심미적으로도 예, 뛰어난 보철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CT 촬영을 통해서 미리 그렇죠. 이 잇몸을 그대로 네네. 재현해 보니까요. 네네. 이런 안정성과 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리 이 좋은 뭐 시술법이고 하더라도 우리가 또 그래도 주의사항이라든가 좀 염려할 부분이라든가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네네. 누누이 사실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예. 우리가 무너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이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예,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기본에 충실. 네네. 양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치과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예. 예, 양치질 열심히 하고 예. 네, 스케일링 주기적으로 꼭 받고 네, 그래서 예방을 미리 하는 것이 예방을 하는 것이 모든 질환에 있어서 비용을 아끼는 길이고 또 고생도 덜하는 길이고 네네. 그래서 임플란트 물론 수술해서 잘 씹고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임플란트를 안 할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예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계속 관리와 예방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강조를 해주고 계세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럼 원장님만의 노하우가 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평소에 좀 관리하고 계세요? 이 잇몸이 나쁘신 분들은 네. 제가 그런 추천을 많이 하는데 시계를 스톱워치를 네. 화장실에서 옆에 놓고 양치질을 하라고 그래요. 뭐 시간을 어느 정도로 좀 세팅을 하면 좋습니까?
해갖고 예. 3분을 한번 해보라 그래요. 아, 3분. 네네네.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간인데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333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네네. 그래서 근데 막상 해보면 예. 3분이라는 시간이 정말로 길어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가 양치질하는 시간을 재보면 네. 3분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치주가 안 좋고 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3분보다 더 오래 하라고 권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시계를 막상 옆에 해놓고 보면 자기는 한 3분쯤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재보면 2분, 1분 50초 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양치질을 치주가 특히 안 좋으신 분들은 예. 꼼꼼하게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시계를 처음에는 꼭 옆에 두고 네.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야, 저는 이렇게 뭐 어디 불편한 것도 아닌데 전동 칫솔을 원래 좀 즐겨 쓰는 편인데요. 이게 네. 보통 3분 정도로 정리가 돼 있는데 더해서 네. 문제인데 너무 오래 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겠죠? 사실 그건 자기 치아의 상태에 따라 다른데 예. 사실 가지런하고 어느 정도 그냥 닦아도 쉽게 청소가 되고 네. 그런 분들은 사실은 뭐 치주가 나쁘신 분들보다 네. 조금 소홀하게 해도 관리가 잘 되겠죠. 예. 하지만 본인 치아는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잇몸이 안 좋다. 뭔가 유전적으로 좀 안 좋게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은 뭐 자주 붓는다, 네. 치아가 흔들린다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오래, 네. 좀 더 구석구석, 음. 네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스톱워치 양치법 저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겠네요. 제대로 배웠습니다. 네, 아무래도 모든 치료법에는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개개인마다 효과가 다르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네. 권순찬 원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학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정말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시간이 금방 가버렸어요, 오늘도. 맞아요. 한 예.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렸는데 네. 저희가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더 알찬 소식으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